네, 8.15 모니터 8월 4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유안타증권의 손능력지점 박진희 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이 주가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좀 상승을 해야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다 좋으셔. 아, 진짜요? 아, 근데 뭐 오늘 주식이 많이 올랐어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고루고루 다 오르니까, 예, 뭐 그냥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수를 다 이끌어주고 고루고루 다 오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뭐 내 것만 특출나게 많이 오르지는 않으니까 또 그리고 하필이면 뭐 이런 날 좀 빠진 2차전지 같은 거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짜증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 지금 반도체주를 사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아졌는데 일단 전체 시장 분위기 한번 알려주시죠. 네, 뭐 사실 어제까지는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확 좋아졌는데 사실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 지수는 좀 많이 올라가고 이 종목들은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지금 4개월 정도 놀았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근데 요번에 조금 움직임이 요번에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사실 들었었는데 좀 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조금. 왜냐하면 사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계속 고점 뚫고 올라가는 상태 속에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외면하던 시장이었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급격하게 좀 많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어제도 보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 대차장고도 막 300만 주씩 계속 줄어드는 거 보니까 뭐 쇼커버링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거의 대부분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낙폭과대 뭐 컨택트 소비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뭐 오늘은 좀 뭐 2차 전지 소재주들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았었습니다. 뭐 오늘 뭐 반도체 소재들 뭐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까지 오르다가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했는데 대체로 흐름은 다 견조했던 것 같아요. 뭐 금융 섹터주들도 좋았고 뭐 거의 안 오른 섹터는 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르는 틈을 타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1조 7천억 정도? 매도? 네, 매도를 하면서 잘했어요. 이제 그럴 수도 지난번에 있고. 빠질 때 지난번에 워낙 많이 사가지고 그래야 또 떨어질 때 확 사주지 또. 많이 빠질 때 좀 사서 또 이번에 올라서 수익 챙기신 분들도 사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 손님들도 막 오늘 막 아까 전화 오는데 삼성전자 얼마냐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인데 한 82,000원, 3,000원 8만이 아니 맞죠? 82,000원, 3,000원 그때만 아직도 멀었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지 9만 원대 사신 분들이 워낙 네, 많아서 그래서 평균 단가가 그분들은 한 86,000원대 정도 되니까 본전만 오면 다 팔아버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4개월 동안 좀 많이 지치고 지겨웠으니까 오늘만 해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 많이 나올만 하죠. 네. 근데 이제 또 지나고 놓고 보면 이게 또 상승의 또 어떤 시작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또 후회를 하겠죠. 너무 일찍 팔았어. 이게 근데 사람이 참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렇게 많이 물량이 많으신 분들 좀 조절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게 된 원인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저도 좀 알 수가 없어. 근데 또 몰라.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이랬다가 며칠 또 사다가 팔았죠. 또 바로 또 팔아버리고 맞아요.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뭐 미국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에서 좋은 섹터를 그대로 모사해서 국내에서도 좀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워낙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개별주 장세였었고 외국인들이 시장을 계속 매도하기만 했었잖아요. 매도하기만 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세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다고 또 외국인들이 뭐 우리 개미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처럼 뭐 테마주나 뭐 이런 중소형주를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동안은 외국인이 푹 쉬는 동안 기관 장세였었잖아요. 연기금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제 중형급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 뭐 특출나게 실적이 좋은 섹터주들 일부 정도는 이제 기관이 막 매수하면서 기관 장세였었는데 외국인이 오늘 좀 강하게 좀 돌아오고 어제부터 좀 강하게 좀 많이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일단
중국 시장이 조금 급락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섹터 쪽들이 좀 주도하면서 반도체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고가를 갱신하니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으로 더 몰려들었고 그다음에 뭐 오히려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뭐 최근에 좀 공모주들 대형 공모주들 IPO가 좀 끝나고 나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여력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사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저희가 좀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틀 샀다고 앞으로 계속 산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고요. 개인적으로 좀 과거에 좀 외국인들의 매매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 한 3일 연속 적어도 한 3일 연속 5천억 이상 계속 매수를 하면 좀 시장에 대한 방향 전환 이런 부분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도 다시 살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방향 전환이 확실히 이어진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이제는 그냥 대충 말할 때 살 때도 됐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미국 시장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미 국채 금리 10년물 보면은 지금 1.17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7대 정도 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좀 1.17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1.13대였는데 얼마 전에 장중에는 1.15 뭐 이렇게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1.17 정도 되는데 지금 1.2대 밑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 1.2대 밑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혹자들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기 침체에 때문에 대한 걱정. 그 경기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또 있고 또 어떤 분들 얘기로는 어쨌든 간에 안 좋으면은 돈이 딴 데로 가지도 못하고 테이퍼링도 늦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또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좋다 그러고 나쁜 것도 좋다 그러고 자기네들 좀 입맛에 맞게 계속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확실히 방향 전환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번 주에 계속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데 이게 참 이게 우리만 같지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오늘까지 흐름은 참 좋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를 계속 사는 이유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은 일단 되는 기업들이잖아요. 아니 둘 다. 근데 재밌는 게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실적 발표하고 좋은데 근데 계속 빠져. 네. 그래서 왜 좋은데 안 사지? 왜 떨어지지?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요. 네. 지난해도 9월서부터 그때 갑자기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은 거는 맞는데 실적이 좋은 건 맞는데 3분기, 4분기에 뭔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없다라는 게 시장에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빅 이재용 이벤트가 회장. 맞죠,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가석방. 아니 우리도 몇 번 얘기했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싫어하겠지만 이게 뭐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니까 그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왜냐하면 TSMC도 그렇고 뭐 미국에 있는 각종 이제 뭐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 계속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난리고 TSMC도 뭐 삼성전자 못 쫓아오게 계속 투자를 하고 미국도 지금 계속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삼성전자가 놀고 있었던 이유가 컨트롤 타워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면 이제 뭔가 달라질 거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죠. 나오면은 이제 투자 발표도 할 거다. 뭐 지금 미국 공장 같은 경우 증설해야 되는데 가서 도장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 또 국내로만 봤을 때도 뭐 삼성전자가 뭔가 좀 투자를 해야지 장비도 들어가고 뭐 재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루고루.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는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것만 이제 다 못 빼놓고 다 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고 방향성 전환 이런 부분에서 또 삼성전자 매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다 고루고루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주식시장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또 때로는 전문가분들 정말 왜 이렇게 전망을 잘 못해? 왜 이렇게 많이 틀려? 이런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이.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7월 달에는 뭔가 이러저런 이유들로 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오를 거라고 6월 달서부터 네, 뭐 네. 이런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 횡보했고 오히려 좀 하락했고 7월은. 근데 8월은 이제 위기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 두 번째 주 옵션 만기일도 그렇고 뭐 저 뭡니까 네. 저 타운 미팅 네. 뭐야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연준의 어떤 미팅 네. 그 타운홀 미팅 그것도 좀 걱정스럽고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다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은 딱히 이 상황에서 분위기를 깰 만한 얘기를 할 게 사실은 없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미국은 지금 계속 지표들이 좀 잘 나왔었던 상태였었고, 근데 좀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고용지표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테이퍼링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잘 나와버리면, 왜냐하면 파월도 인플레는 괜찮아.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용지표가 잘 나와버리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고용지표가 이번 하고 다음번 두 번 연속으로 잘 나오면은 어저께 하나 언급이 났죠. 두 번 연속 잘 나오게 되면은 빠르면 10월쯤부터도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어라는 그런 연준 의원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흔들렸던 상황이었었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떠나서 물론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은 잘 나오는 대로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이게 그 시점에 해석하게 나면 고용지표가 못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 돈을 그렇게 뿌리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이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 또 통과 여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채 상향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뿌렸는데 이제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해야 되는데 뭐 예전에도 항상 나오잖아요. 미국이 뭐 부도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지금 그런 생각 안 하죠. 또 찍어내겠지 뭐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항상 그때 시점마다 시장을 이제 휘두르는 큰 자금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8월 달에는 한번 조정이 오고 위기가 올 것 같아요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8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개별주가 거의 이제 끝물이 가면서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구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개별주는 빠졌으니까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슈팅을 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먼저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먼저 상승을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뒤에 이제 조정이 갈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저는 이게 차트를 좀 많이 보는데 지수가 3,200을 계속 깰랑말랑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트를 보면서 저 3,190이 깨지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3,250 이거를 반등할 때 못 넘고 되밀리면 시장 조정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뭐 이틀 동안 뭔 소리야 그러면서 막 이틀 동안 끌어올리면서 그냥 다 넘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상대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지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나면 또 그렇지.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또 좋아 이러고 있는데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좋아만 생각할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8월 달에 좀 조정이 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도 쓸 거 다 썼잖아요. 카드들을. 웬만한 카드들을 다 썼기 때문에 돈 푸는 카드는 다 썼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올 카드가 없는 상태 속에서 뭐 중국도 막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계속 이제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뭐 특별한 뭐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이제 8월 중순에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뭐 빌미로 오를 만한 게 없잖아요. 그동안은 뭐 실적이 좋아 이러면서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지만 실적 장세 다 끝나고 나면은 실적이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은 뭔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뭘 보고 시장이 올라가야 되지 생각해 봤을 때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냐. 그리고 뭔가 끌어올릴 만한 여력이 없으면 밑으로 미는 게 더 쉽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뭐 전혀 제 생각을 등을 치듯이 뭐 모르겠어요. 중순에 가서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반도체 지수의 강세와 함께 다시 돌아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해서 지수는 확실히 좀 견인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뭐 조정이 안 온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좀 대비는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맞아요. 대비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지 대비를 하는 거죠? 제가 요새 매매를 하는데 되게 좀 힘든 게 뭐냐 하면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빠지고 빠질 것 같아가지고서 안 사면은 그 다음날 다시 올라오고 그럼 다시 갈 것 같아 사면 또 빠지고 이래서 이게 뭐랄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빠졌을 때 생각 없이 그냥 공격적으로 사면은 수익 나고 그러니까 빠졌을 때. 네, 갈 것 같았을 때 추세를 만드는 것 같아서 사면 오히려 다시 또 죽여버리고 이래서 되게 좀 매매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 8월 달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주말에 나오는 고용지표. 고용지표. 예, 예,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오늘 중국 시장 많이 오른 것도 중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지표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서비스업 지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치고 나가니까 또 우리나라도 오늘 뭐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나오니까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쭉 올라가듯이 확실히 시장은 좀 안 좋았지만 이런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이런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개선된다라는 점, 이 점이 오늘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사실 우리가 장 초반에는 잘 오르다가 흔들렸던 게 중간에 한번 흔들렸던 게 중국이 네.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네, 이제 흔들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이제 물론 이제 다시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중국의 영향을 요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요새는 장중에 중국에 무조건 연동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10시 반까지는 미국 시장에 연동을 하고 10시 반 이후로는 중국 시장에 연동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선물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선물이 갑자기 막 급락을 하거든요. 딱 보면 중국 시장 급락하고 있는 상태. 근데 중국도 뭐 지난주에도 뭐 규제 리스크가 막 항상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뭐 게임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교육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으면 또 이제는 뭐 게임 가지고서 뭐 다들 어제 많이 놀라셨잖아요. 뭐 어제 참 게임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뭐 정신적으로 아편이라고 막 정신적 아편이라고. 아, 중국에서? 네네. 하긴 어제 텐센트가 10%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네. 뭐 정신적 아편이라는 뭐 약간 뭐 관영 뭐 그런 매체에 나왔었는데 나중에 그게 또 금방 또 삭제가 됐어요. 그 논설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괜찮지 않겠냐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좀 충격이 있다가 오후에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본력이 생기면 이제 정권에 좀 이렇게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공산당은 그런 거 용납 못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 이제 알리바바와는 좀 다르게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작 엎드리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용인즉슨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위해하다. 이제 게임이 우리나라도 한때는 좀 그랬었잖아요. 뭐 그랬죠. 그래서 네. 뭐 그 뭐야 그 뭐 셧다운제. 셔다운제. 네, 시간 근데 되는 지금 분. 네, 그 지금 이제 셧다운제를 풀어주네 마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12살 이하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이제 과금되는 그런 게임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지금은 이제 1.5시간 뭐 이랬었었고 3시간 주말에는 이랬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1시간 주말에 2시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텐센트에서도 이제 워낙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왕자 영요라나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게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먼저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도 텐센트가 뭐 딱히 뭐 반항하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반항할 수 있는 기업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강하게 뭐 푸시가 들어가진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다행히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 논설도 좀 사라지고.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을 만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지금 중국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판호 나온 기업들도 네, 있고 또 맞아요. 판호 신청한 기업들도 있고. 네, 지난번에 이제 판호가 통과되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급등했었다가 다시 또 붉은 사막 출시 지연된다고 급락한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또 그런 일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게임 섹터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넥슨에서도 뭐 김정주 회장 좀 물러나고 나서 넥슨 GT가 상장되어 있는 게 뭐 급락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어저께 아침까지는 넷마블 잘 나가다가 뭐 이제 카지노 게임 업체 인수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이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게임 업체들이 이제 중국을 가려고 이렇게 했었던 상황인데 뭐 물론 여태까지 뭐 몇 년 동안 지금 사드 이후로는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피해볼 필요도 없고 피해볼 상황도 아닌데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좀 놀라긴 놀랐지만 실질적으로 게임 업체에서 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다 19세 이상 예,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왜냐면 과금을 해야 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돈을 저같이 이제 그런 거 안 지르는 사람은 돈 안 되잖아요. 그 하는 거 사람들 보니까 와, 몇 억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월 몇백씩 쓰는 사람들은 뭐 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은 뭐 다,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경우도 다 린저 씨라고 그러잖아요.
리니지를 하는 것 사람들 다 아저씨들이 그치, 초대 게임이었으니까. 네, 돈을 초창기.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금하는 것들. 그래서 어저께 있는 거 보면은 그 게임, 그 텐센트의 그 게임 자체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에서 6%대 그 청소년이 쓰는 부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은 되게 좀 그렇게 과했었지만 사실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성인들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너무 좀 침소봉대해서 너무 겁낼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내 기업들도 게임 업체들 좋고 그다음에 신작들도 계속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흔들렸을 때 좋은 종목을 저가 매수? 잘 골라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좋은 않을까 종목이라면 싶어요. 뭐예요? 펄어비스?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지금 붉은 사막이 지금 조금 출시가 지연돼서 많이 빠졌잖아요. 뭐 주가가 좀 잘 조정받으면 좋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80만 원 살짝 깼더라고요. NC소프트는 80만 원만 깨지면 76만 원대 거기가 항상 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NC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말 정도에 이제 불소2 나오니까,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기업 인수해서 상당히 괜찮고, 저는 넷마블은 뭐 게임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요번에 나왔던 그 제2의 나라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8월 말 정도에 또 신작 게임 나오고,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카카오 뱅크 지분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지분 있어요. 웅진 코웨이 지분 있어요. 하이브 지분 있어요. 하다못해 NC소프트 지분까지 있어요. 투자회사네, 투자회사. 아, 정말 투자회사예요. 근데 지금 진짜 잘 나가는 기업들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넷마블의 지금 시총은 다들 비싸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갖고 있는 지분 가치만 생각하면 싼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요새 단기간에 좀 빠진 게임주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소형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좀 성향에 맞는 종목들 잘 골라보시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가요? 그 지금 저 뭐지 크래프톤 공모 네. 거의 흥행 실패인 것 같은데 느낌이요? 맞아요. 왜냐하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좀 공모가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공모가 최상단에서 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거의 한 4.8대 1?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카카오 요번에 뱅크 할 때 뭐 공모에 자금 몰렸던 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 손님 같은 경우도 청약을 막 넣었다가 나중에 취소 다 해버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집어넣었는데 그거 다 되면은 골치 아프지. 큰일 나잖아요. 이거 원금도 못 건질까봐 오히려 불안해하시면서 막 취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크래프톤은 또 어쩔 수 없이 텐센트랑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서 또 텐센트가 대주주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텐센트 쪽에서 이제 중국 IP를 중국 쪽에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중국말이라서 하여튼 그 게임 쪽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지금 이 크래프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상장을 할 때 거기에 기여한 바가 많았었는데, 어제 텐센트가 휘청하니까 또 막상 공모에 참여하시던 분들도 막 취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 이게 어떤 기회였는지 아니면 피했어야 하는 순간이었는지는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이제까지처럼 따상 기대하시는 분들 아마 이번에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요번에 맥스트 같은 경우 이제 그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 근데 그거 워낙 대장이라서 시총이 좀 작았으니까. 네, 그래서 상이었었나? 아무튼 뭐 엄청 갔었었는데 근데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근데 뭐 SD 바이오센서도 워낙 대형이었었는데 지금 공모가보다 위에서 살짝 좀 빌빌거린다고 해야 되나? SD 바이오센서 좀 그러고 있고, 이번에 카카오뱅크도 뭐라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상장이죠. 근데 다들 별로 들어오면 분위기 팔 안 생각만 좋아. 하고 있더라고요. 다 들어오면 팔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좀 있어요. 다들 그때 뭐 레포트도 나왔었잖아요. 은행주 BNK 에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예, 은행주 평균적으로 보면은 KB를 만약에 기본으로 본다. 그러면 KB 대비해서 너무 시가총액이 이제 크다. 거의 따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공모한 게 지금 15조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KB 시총이 21조 정도 되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따상이라도 해버리면은 완전히 뱅킹 1등 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업체 이제 인터넷 카카오뱅크가 공모가를 산정하고 할 때 비교 기업을 했을 때 해외에 있는 뭐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인터넷 무슨 기업들이랑 다 비교해가지고서 만든 건데, 은행이랑 좀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근데 생각하게 나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은행이냐 플랫폼 기업이냐 그 생각을 해봤을 때 플랫폼 기업인가 은행인가
헷갈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은행의 가치로 평가받기에는 비싸고 또 어느 정도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대충 수긍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서 그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주느냐.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 이게 은행 업종에 들어가 있을 건가? 아니면 인터넷 업종에 들어가 있을 건가? 그래서 분류를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저는 혼자서 해봤거든요. 은행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되면 좀 약간 좀 고평가 논란에서 진짜로 벗어나지는 못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분위기를 그냥 가감없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더 사보자 이렇게 들어가야 될 때인가요? 오늘 개미들이 어떻게 했죠? 팔았죠. 저는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오, 진짜 정말로. 혹시나 이제 만에 하나를 대비하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좋을 때 더 좋을 거 생각하고 안 좋을 때 더 안 좋을 것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하시는 게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저는 그 트레이딩 전략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뭐 테마주 그다음에 뭐 개별주 장세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요번 반등했을 때 좀 리스크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대형주들도 뭐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우르르 다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이제 대형주의 조정이 끝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네. 이제 좀 대형주를 더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대형주 나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크게 조정받았던 종목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빼놓고는 거의 자동차는? 자동차도. 저는 자동차도 긴 호흡에서는 진짜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가 그냥 타고 다니는 자동차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생각해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뭐 오늘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동차라는 그런 한정된 과거에 이제 굴러다니던 그런 운동이 아니죠. 뭐라 해야 되죠? 운송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송수단? 네, 뭐 그런 쪽이 아니고 이거는 뭐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계속 지금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산업의 방향성이 지금 시대에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항상 시장의 주식이라는 게 시차가 있고 움직임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무너지면 못 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 뭐 기아차, 뭐 이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못 오른 게 오늘 보니까 판매 상태 보니까 별로 안 좋았더라고 보니까. 네, 보니까 지난 7월 달에 도매 판매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게 잘 많이 못 만드니까 재고가 없어가지고서 많이 못 팔아서 그랬던 부분이 이제 두드러지니까 못 올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매출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대신에 이제 친환경차 쪽들은 좀 현대차가 기아차하고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계속 간다라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뭐 미국이랑 비슷하게 이제는 현대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포스코 이런 대형주들 쫙 올라버리면은 지수는 견조해요. 종목들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종목에 집중하는데 종목이 뭐 그게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될 그러니까 수도 있고 종목도 근데 대형주 종목. 뭐 대형주가 됐던 중소형주가 됐던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딱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낙폭과대주.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잘 가다가 좀 쉬었던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낙폭과대주가 됐던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주식이 됐던 실적 대비해서 그 시장에 좀 리딩 능력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종목들 쪽. 왜냐하면 지금 개별주에서 놀 거 좀 다 놀았다는 느낌 사실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적 시즌 들어왔는데 보여줄 실적이 하나도 없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테마로 오른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좀 빠져나오면서 다시 좀 뭔가 좀 쌈직한 저거 좀 싸네?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그런 종목들인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종목들이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냥 우르르 너도 조금 너도 좀 들어올랐네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나눠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고루고루 다 올랐기 때문에 그냥 좋아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제 그저께까지는 제가 종목들 다 봤거든요. 차트들을 다 보면 뭐 하나 사고 싶은 게 없네 이럴 정도로다가 차트가 안 좋았었고 어저께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반도체 종목들 차트를 딱 보면은 이제 조금 조정이 끝나갈 만한가? 라는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와, 추세가 엄청 좋아! 막 가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좀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좀 바닥을 잡아보려나? 뭐 이런 느낌? 그런 정도가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였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는
그저께까지 볼 때 엄청 빠져서 이제 좀 올라올 때는 됐네 뭐 이런 느낌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좀 가격적인 멜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올라온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세를 전환해서 확실히 뭐 고점 깨고 막 더 날아가고 이런 것까지 너무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좀 보이는 대로만 좀 믿으시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좀 요새는 보면 현명하게 좀 매매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상당히 좀 많이 매수하고 기관은 프로그램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사줄 때 거기다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 현명하게 잘 던지고 또 잘 팔아가지고 또 많이 빠지면 또 다시 사시고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 마시고 좀 트레이딩 대응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제 뭔가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하기보다 네. 아 그래 좀 오르네. 좀 물량 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또 빠지네. 그러면 다시 한번 사볼까? 더 오르면 저는 그게 더 오르면 말씀드려요. 종목이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많아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먼저 우선으로 하자. 예. 네, 하여튼 대형주들의 조정이 끝나간 워낙 그 대형주를 들고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특히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도 자동차. 고생 많이 했죠. 왜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맨날 제 손님 중에서 약간 좀 연세 있으신 할머니 있거든요. 맨날 물어봐요. 오늘 시장 올랐어? 그러면 빠졌는데요. 그러면 몇 달째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맨날 빠진다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가 맨날 빠지는 걸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어제 오늘 오르니까 그래도 아직 멀었지? 맨날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거야. 말은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 삼성전자라는. 근데 시각은 단기적 시각을 가지고 매일 확인하니 답답하지. 맞아요. 맞아요. 제 친구가 정말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네. 미국에 살아요. 근데 미국에 사는데 지난주에 지난주에 만났어요. 막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 유튜브도 많이 본대요. 그래서 막 얘기해서 야, 내가 유튜브 보면은 댓글 때문에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래가지고 아니 뭐 좀만 빠지면은 뭐 너가 그때 막 추천을 해서 샀는데 빠졌네.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분명히 그때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서 모으라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말해야 되는데 했더니 야 그거는 그 댓글 쓴 사람이 잘못한 거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자기는 주식을 누가 추천해서 바로 급등하면 기분이 안 좋대요. 내가 왜 그랬더니 조금밖에 못 샀는데 올라가면 조금만 워렌 가지고 버핏의 마인드인데. 조금밖에 못 샀는데 가지고 올라가면 조금밖에 수익이 안 나. 하지만 나 지금 삼성전자로 수익 엄청 많이 났는데 나 3년 동안 모은 거야. 그리고 나는 기업을 하나 분석해서 그 기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빠질 때마다 계속 사서 모은대요. 그래서 나는 사서 모아가지고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난 거지. 뭐 딱 한 번에 사가지고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 나 알잖아. 절대 손절 안 하는 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유일하게 손절을 안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수익 날 때까지 절대 안 팔아요. 그리고 빠지면 계속 더 사요. 그래서 야 너는 계속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맨날 사냐 했더니 나는 수익 날 때까지 절대 안 팔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분할 매수 해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들었고 아 이거 괜찮나 보다 그러면 일단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아 괜찮은가 그 차트라든가 이렇게 보면서 언제가 네, 저점일까 이렇게 봐가면서 맞아요. 사고 또 이렇게 또 빠지면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사야 되는데 아 이거 괜찮다니까 이제 바로 급등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왕창 사버리고. 분할 매수도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그렇지. 막. 그게 아니라 분할 매수는 이렇게 지나면서 기간 텀을 두면서. 일주일이 지나든 한 열흘이 지나든 이렇게 해가면서 맞아요. 내가 원하는 적정 가격이 왔을 때 사거나 내지는 좋은 종목인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이없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가 원하는 게 지금 단기 트레이딩인지 아니면 장기 투자인지 이 성향을 일단 잘 보고 그다음에 주식을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국내 주식은 또 그렇게 해요. 근데 미국 주식도 하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 개별주는 잘 모르는데 야, 요새 1억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그렇게 많이 빠졌어? 그랬더니 나 미국에 있는 대형 빅테크 주식들은 요새 빠졌어도 수익률이 다 7, 80%씩인데 뭐 이상한 개별주 있나 봐요. 600%인가 800% 먹었었대요. 야, 왜 안 팔았냐 그때? 그랬더니만 더 할 줄 알았대.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 줄 줄 알고 들고 있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20%가 돼서 야 어떻게 600%짜리가 마이너스 20%가 될 수가 있냐 했더니
미국은 그렇대요, 주식이. 그래서 개별주들이 그렇게 변동성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도 확실히 그때 막 이렇게 로빈훗 막 이래가지고서 운동하면서 올라왔을 때 막 너도 나도 올랐던 작은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다 갔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투자를 하면서도 그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근데 맞아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그런가 보네. 오를 때는 또 확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어떻게 대응을 못하게 확 추락을 해버리니까. 미국은 상한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에도 그냥 50%뭐 반토막 나는 거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송하기 전에 우리 뭐 오늘 천천히 하신다더니 말. 아, 또 빨라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습관은 어쩔 수 없어. 이 근데 습관을 못 고쳐. 저 맨날 댓글 보거든요. 그래서 뭐 말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한 데다가 방송만 나오면 막 이런 말도 해주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좀 천천히 네, 하겠습니다. 한 템포 약간 늦추시고. 네. 자, 오늘 그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메타버스가 삼성전자하고 연결됐다. 또 네, 네. CBDC가 네. 또 카카오와 한은하고 연결돼서 네. 뭐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삼성전자의 상승 요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오늘 뭐 삼성전자의 상승 요인도 일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 때문에 그 해당 관련주들이 빠지다 말고 엄청 올랐어요, 오늘. 그러니까 요지는 뭐였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종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나 봤더니 메타버스 그 얼라이언스에 은행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KB은행도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메타버스 대장주였던 뭐 맥스트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그동안 조정 엄청나게 받았던 자이언트 스텝도 엄청나게 좀 오르고 뭐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이언트 스텝 사신 분들이 나 메타버스 타고 지옥 가고 있어 막 이랬었거든요. 지옥 가는 버스야. 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개별주들을 선호하실지 이럴 때 모르겠지만 팔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그렇게 좀 많이 올랐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는 그런 IT 기기들 메타버스 관련해서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모든 기기 솔루션들 그런 플랫폼들 다 사용하려면 어차피 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기 들어갔고 앞으로는 뭐 당연히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 솔루션 다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제 디지털 화폐 얘기 나왔는데 네, 이제 CBDC. 그쪽에 이제 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카카오를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의 이제 그라운드 X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뭐 모의 시험 같이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SDS가 이제 자문 역할을 해주고 뭐 거기 연합군들 보면은 뭐 코나이를 비롯해서 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요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돈을 만약에 준다. 그럼 이제 인터넷 환경이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휴대폰끼리 바로 돈을 보통 주고받을 수 이렇게, 있는 이렇게 흔들면 못 가두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좋죠. 현금 안 갖고 다녀도 되잖아요. 저기 뭐야, 저기 어디야, 전통시장 이런 데 가서도 이제 뭐 오이 한 5개 사고 그 오이 파는 아줌마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바로 흔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은 좀 좋은 이제 현금 안 갖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쪽에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좀 뉴스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또 뭐 그 관련되어 언급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다 어마무지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이게 또 다시 또 테마가 되는 건가, 삼성전자가 발을 드러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또 테마가 되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은 뭐든 다 엮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엮어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모든 화제의 중심에 있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네. 일단 콘택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죠? 네, 오늘은 아까 항공주, 말씀드렸던 여행주. 대로 네, 오늘 뭐 항공주들 저는 오늘 사실 코로나 1,700명대라 그래가지고 오늘 또 죽는 건가? 제가 그때 소비주 막 사다가 줍줍하다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네. 언제 또 주워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집중적으로 줍던 게 이제 호텔신라하고 뭐 신세계 막 이런 거였었는데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공포에 사라고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1,700명 와서 죽을 때가 됐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 매출 지표가 상당히 좀 잘 나왔고 그 부분이 이제 작년 1분기 이후로는 제일 잘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또 이제 소비된 것들을 보니까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교통
이런 레저, 그러니까 국내에서 많이 뜨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관련되어 있는 이제 뭐 항공주, 그다음에 여행주 많이 오르고 이제 소비주, 아까 말씀드린 또 온라인 쇼핑몰 엄청나게 매출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또 뭐 그런 쇼핑 기반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콘택트 소비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소비주들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피해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또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목적에 맞게 그 섹터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였었는데 또 지금은 또 쇼핑이라든지 그런 소비 쪽에서 늘어나는 그 지표를 보면서 아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해도 그렇게 데미지가 없네 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포에 살아는 것처럼 저는 이제 아이고 또 빠지겠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반대로 올라와가지고서 이제 또 바닥인가? 다시 사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사면 또 빠질 수는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반대로도 흘러간다며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모두 다 올랐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지켜보자. 그렇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저는 근데 그런 확신은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창궐은 하고 있지만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백신 맞잖아요, 저희. 그렇죠. 저도 이제 이번 달 말쯤에 맞는데 이제 맞고 나면은 좀 사람들이 용감해지지 않겠어요? 최소한 걸려도 죽지는 않는다면서요.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일단 이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죠.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무서웠던 네. 건데 지금은 뭐 코로나 걸리면 치료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요새 보면 연예인들도 뭐 그냥 집에서 한 열흘 있다가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또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백신 맞아도 걸릴 수는 있지만 금방 치료한다. 네, 그리고 이제 치명률이 확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델타 변이는 좀 약간 감기랑 성향이 비슷하다고 하다 보니 빨리 확산은 되지만 치명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요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만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을 막 접종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공포 심리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악이었던 종목들한테서는 좀 최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영화관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영화를 보러 간 적은 없긴 해요. 좀 사실 저도 그래요. 네, 무서워서 안 보러 갔는데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지금 또 대작들이 다 상영을 하거든요. 저 좀 조인성 씨 좋아해서 모가디슈를 좀 보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대작들이 막 이제 상영을 하는 시기가 왔으니 또 아시잖아요. 추석 근방에는 또 대작들이 많이 상영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최악을 지나고 나면은 영화관 쪽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매출 좀 들어오면서 적자폭이 좀 감소되면 뭐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이콘텐트리 컨텐츠 너무 좋은데 영화관에서 망해가지고서 못 올랐거든요. 그럼 제이콘텐트리.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재무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전환사채 발행하고 전환사채 좀 물량 나면서 조정 많이 받은 뭐 CGV 같은 경우 뭐 요런 애들 근데 정말 최악인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한테 다시 또 관심이 좀 갈 수도 있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렇지. 부분들은 좀 챙겨서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다 좋았는데 근데 일단 컨택트 관련해서 네. 우리 그때 지금 만약에 산다면 역시 소비주 중심으로 먼저 탑픽을 네. 보시는 거죠. 아까 호텔신라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비 쪽은 뭐랄까 지금 제가 그때 연기금 믿고 좀 약간 좀 자만했었죠. 연기금 믿고 계속 호텔신라를 신세계를 샀는데 연기금이 최근에 방향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 확산이 되니까 선택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확 이동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이마트나 제일제당 이런 쪽들로 확 옮겨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그쪽이 워낙 지금 좋고 잘 가요.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하거나 뭐 어때도 사야 되니까 요새 뭐 밥상 물가가 엄청나다면서요. 계란 가격이 뭐 장난 아니라고 계속 뉴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필수 소비재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필수 소비재. 예, 그래서 그런 쪽들은 충분히 계속 가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그거보다는 또 선택 소비재. 그래서 저는 여행을 못 가서 백화점에서 샤넬백 사느라고 줄을 서고 난리가 났다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뉴스에서? 거죠.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호텔신라도 좋게 볼 때 나 국내 여행에서만 뺑뺑이를 돌 텐데 국내에서 뭐 호텔신라 난리 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잘못됐던 게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호텔도 이제 객실을 갖다가 좀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인원수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이게 거리두기를 제가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잠깐만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이게 끝도 없이 길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거리두기 단계만 좀 조절이 되면은 제가 그때 막 샀었던 그 음식료들 있잖아요. 뭐 롯데칠성이나 막 하이트젤로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거리두기의 피해를 제일 많이 봤던 게 제가 이렇게 줍던 선택적 소비주들이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 소비재 중심, 이 컨택트 경제와 관련해서 필수 소비재 중심이 가장 지금은 좋아 보인다. 지금은 가장 좋게 가고 있죠. 하지만 곧 선택 소비자한테도 기회는 온다 생각해서 다시 주술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꼽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아까 보니까 한 7% 이상 이렇게 빠지는 것 같더니 그래도 말아 올리면서 한 3.5%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난 네.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 이제 그때 기업 분할 얘기하면서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좀 고통의 시간이 좀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알고 있었던 뉴스였는데 오늘 이제 또 발표할 때 완전히 SK이노베이션이 거의 지주회사처럼 뭐 SK 뭐 그러니까 SK 그 뭐지? 2차 전지만 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석유화학 부분도 같이 빼내가지고서 이제 따로 관리를 하는 건데 사실 내용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석유화학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뭐 폐기물 뭐 배터리 재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탄소 포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 당연히 그래서 이 배터리 부분도 이제 어차피 돈을 계속 투자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투자받기 좋게 하려면 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런 빼내는 과정 속에서 투자하는 자금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계속 투자하는 것 쪽에서 수혜받는 거는 오히려 막 SK IT가 부각이 되면서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듯이 SK 그룹주에서는 이쪽에다만 계속 투자할 게 뻔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SK IT 쪽으로 막 돈이 몰려가고 SK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차트를 저희 한번 그때 보던 게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 하여튼 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아, 각오는 진짜. 했지만 설마 네. 설마 했는데 진짜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이 종목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기가 이제 계속 저항대인데 여기에 이제 공간이 좀 비어 있어서 이 갭을 좀 메우러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네, 이 갭을 메우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번개 표시 해놨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모든 갭은 다 반드시 메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댓글로 욕도 먹었어요. 갭 같은 소리 한다고 막. 개빈이 뭔 다행이네. 소리냐.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뭐 공교롭게도 오늘 다 메우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지금 내려오면서 오늘 여기는 사실은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24만 3천 원 정도가 좀 공간이 비어 있는 구간인데 오늘 뭐 한 큐에 내려갔다가 좀 올라와서 딱 24만 3,500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메꿔야 될 부분을 지금 차라리 빨리 메꿔서 좋기는 한데 좋다기보다는 다행이기는 한데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발표한 내용들만 보면은 거의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좀 할인율 한 30-40% 정도 적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부분을 남겨놓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도 또 이제 따로 떼어내면서 뭐 물론 100% 자회사로 두기는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혹여라도 이제 IPO를 또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자회사 상태로 좀 놔두고 있으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일단 배터리 부분은 내년 정도에는 조금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부분들이 좀 사실 있죠. 그래서 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든 구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오늘 찍었던 저점 뭐 23만 원대 초반만 계속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지금은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일단은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뭔가 획기적인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주가가 횡보하거나 흘러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에 좀 반등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60일선이 이제 좀 처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플랫한 상태로 가다가 지금 이제 아래로 살짝 기울고 있잖아요. 그리고 20일선은 이미 좀 다운됐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60일선과 20일선이 크로스 될 때가 위험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데드 크로스가 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보신다라면 한 27만 원이 되겠고요. 근데 27만 원까지 올라오는 거는 지금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계속 보시면은 좀 확대를 더 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계속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속 터치하면서 못 넘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엄청나게 계속 여러 번 찌르는데 계속 못 넘잖아요. 이 윗꼬리가 달려 있는 가격대 보시면 최대가 한 26만 한 4, 5천 원 정도? 네. 아니면 못 올라가면 적어도 한 26만 원 정도? 네. 요 정도까지 만약에 뭐 시장 상황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기술적으로 한번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을 줄였다가 확실히 터닝을 하는 거를 좀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시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현실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좀 잘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SKC 같은 경우는 요새 좀 횡보하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 확장을 하면서 거기서 수혜 볼 수 있는 SK 그룹 안에 있는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약간 눈길을 돌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새 SK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다 잘 가는데 이것만 좀 못 가고 SK만 못 가는데 사실 SK는 이제 워낙 투자회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한번 세게 빚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K 같은 경우는. 근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처럼 좀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으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시장에서 뭔가 확 좋다라는 그런 좀 메리트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반등을 했을 때 좀 고통스럽겠지만 26만 원 전후로 해서는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확실히 시장에서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을 때 재매수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차트상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26만에서 26만 5천 원 사이가 최대 저항대고요. SK 이노베이션이 나 변했어. 나 뭔가 변했어.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려면은 확실히 27만 5천에서 28만 원 사이에서 거래 붙이면서 뚫어줘야지만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때를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예상 못한 뭔가 호재가 나와서 더 많이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좀 많이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음 대응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도 사실은 되게 좋게 봤고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항상 이노베이션은 정말 많은 기관에서 좋게 봤죠. 그리고 매수도 했잖아요. 외국인하고 맞아요. 기관들이. 이게 되게 좋았었는데 갑자기 기업 분할 발표하면서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이게 저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이거 SK 이노베이션 그거 발표한 뒤로는 오히려 SDI가 더 많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걔는 분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SDI가 오히려 2차 전지 셀 중에서는 이제 거의 원탑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 저도 이노베이션을 너무 좋게 보고 방송을 통해서도 좋게 말씀드려서 뭐 저로 인해서 조금 뭐 이 종목을 많이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기는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상황상 주가가 강력하게 좀 돌아서기 위해서는 뭔가 큰 다른 호재성 이슈가 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좀 반등하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음 대응 포인트를 좀 찾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실적 발표는 뭐 이익 흑자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설마 회사 측에서 이것만을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시장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어떤 호재들을 좀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오늘 아랫꼬리 단 게 좀 그런 이유예요. 미국에 있는 업체랑 이제 조인트 벤처 하는 부분들도 좀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호재성 이슈를 나오면서 낙폭을 좀 줄인 거죠, 기본적으로. 네. 하여튼 뭐 다 끝난 건 아니니까 너무 끝날 때까지 실망하지 끝난 마시고 건 아닙니다. 예,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뭐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반등의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줘서 좋기는 한데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오늘 워낙 힘들다가 오니까 이런 기분이지 이게 사실은 내일까지 이어질지 그 다음 날까지 맞아요. 이어질지 그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우리 8월 달은 좀 어둡게 봤었으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나 어쨌건 이런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나 주식이 있다면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저는 그때도 시장은 좀 빠지더라도 반도체 소부장들은 좀 계속 사서 뭐라고 좀 반도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뭐 이것도 좋은 건 알지만 작년에 워낙 시세가 많이 났었고 많이 반도체 올랐죠. 섹터주들 보면은 사람들이 조정 많이 받았어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계산해 보면은 기본이 5배 이상씩은 다 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의 요번에 이제 투자 발표를 혹시라도 이제 하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이 또 이제 마지막 슈팅에서 좋은 가격에 좀 팔 수 있는 기회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요번 최악의 고비가 좀 지나고 나면은 뭐 약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최대한 피해를 봤던 기업들 이런 부분들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최악을 보였던 섹터주들 뭐 영화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 소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요새 보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약간 여행, 레저, 호텔 다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레포트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운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아,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업 뭐 이런 쪽 섹터로는 안 맞더라고요. 철강도 업이라고 그러더니 가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항상 업에 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야 그냥 일단 그 산업이나 섹터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놓는 거니까. 근데 네, 사실 이 주가는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 주식을 어떻게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좌우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죠. 지금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메타버스도 지금 싸이월드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뭐 그러면서 도토리도 예전에 남겨놨던 도토리도 다시 쓸 수 있다. 저 뉴스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다들 이제 조심해야 된다. 옛날 남친들 사진 거기 다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오늘 탁 튀어나오면은 뭐 사진 동영상 다 복구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의 현실, 가상의 세계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디 못 돌아다니니까 그게 더 그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그립기는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더 좋지.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가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광할 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단기 내에 보여줄 수 있겠느냐. 기업들이 이건 좀 지금 의문이야. 관련주로 언급되어 있고 잘 가는 기업들도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 애널리스트하고 어느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에 진짜 메타버스 주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메타버스 관련주지. 그렇죠. 엄밀하게 맞아요. 말하면 맞아요. 메타버스는 로블록스하고 미국의 그 유니티인가 아니 뭐 하여튼 그런 그 소프트웨어 회사 뭐 이 정도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급하려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그 메타버스 상황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IT 기기들, 업체들, 뭐 그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얼마 전에 알체라가 우리 관련 없어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또 그걸 또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알체라가 제페토에다가 그런 약간 그런 메타버스를 구현해 줄 수 있는 뭔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페토는 아시다시피 네이버 거잖아요. 그럼 네이버 쪽에서 뭐, 하여튼 뭐 이거는 그냥 공상했을 때 네이버가 뭐 좀 더 싸게 뭐 지분을 뭐 살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관련이 없다고 그랬다고 또 막 이렇게 의심의 눈을 뜨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 그 박 부장님 그 댓글에 가장 여러 개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 관련 이야기예요. 맞아요. 현대모비스 전에 30만 원 밑에서는 좀 맞아요. 살만하다 그랬는데 지금 20 몇만 원이죠? 27만 8천 원인가? 27만 원대 이래서 계속 노니까 되게 힘들어 하는데 네. 일단 현대모비스에 대한 얘기 한번 분석 한번 해봐 네. 주시죠. 제가 모비스를 제 댓글에다 댓글도 달았어요. 제가 아 그래요? 아 역시 센 언니야. 제가 예전에 한경아웃 TV 거기서 쌈딱이라고 쌈딱. 저는 좀 뭐랄까 제가 분명히 어떤 분이 저 때문에 뭐 30만 원에 물렸다. 저는 30만 원 밑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30만 원에 물렸냐 댓글 달았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라고 그랬는데 뭐 아직도 방송에 나오고 있냐 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서 왜 자 일단 설명해 그랬어요? 주시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모비스를 말씀드릴 때는 모비스를 막 사라라기보다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을 할 이슈 때문에 현대건설이 많이 오를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게 되면 정의선은 그 지분을 팔아서 모비스를 분명히 더 살려고 할 것이다. 그게 요지였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 손님이랑도 저랑 얘기를 해보면은 야 정의선이 비싸게 주고 사겠냐? 싸게 주고 살려고 계속 주가가 못 올라오게 누르겠지. 뭐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비스 자체가 현대차에서 나중에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모든 거를 할 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게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예, 시총이 너무 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그냥 계속 눌려 있었던 거긴 해요. 큰 돈들이 안 들어오면 못 가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뭐 상장이 임박했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밑에서 처져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27만 원 정도 때면 바닥이고 30만 원 아래권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모아두시면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비리비리한 상태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차트를 딱 보시면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아 이제 너의 조종도 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냐. 끝부분 뭐 좀 이런 생각. 확대해 봐주시죠. 네, 최근 그래서 거. 지금 보시면은 뭐 물론 어제 오늘 계속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오다 보니 이제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제 모비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데 뭐 원체 많이 빠져서 그래요. 모비스도 뭐 그렇죠. 쭉 빠졌네. 네, 계속. 특별히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 다른 것도 다 그래. 네. 근데 불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네. 보면은 지지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까지 더 빠질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뭐 물론 지금 차트만 보면 이게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비스는 30만 원대 위로 강하게 올라와야지만 좀 하락 추세가 전환됐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을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하시니까 코스닥에서 뭐 10% 20% 빠지는 거는 아유 괜찮아 뭐 이러면서 모비스는 솔직히 한 5%나 빠졌나요? 5, 6% 정도? 한 10% 빠졌지 않았나? 한 30만 원에서부터 지금 한 27만 8천 원이니까 뭐 그쵸. 요 더 밑에까지 빠졌을 때 생각하면 한 10% 정도? 예. 30만 원을 고점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뭐 여기 27만 원 정도로 바닥선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딱 빠졌죠. 그러니까 뭐 물론 대형주 치고는 많이 빠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모아가는 분들한테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그러니까 아직도 저 현대모비스는 그 관점은 뷰는 바뀌지 않으신 거죠? 뭐 저는 지금 길게 보면 살만하다. 전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지금 뭐 사실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좋아서 잘 가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뭐 지주회사 관점에서 모비스가 이제 최상단에 있다 보니까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뭐 합병을 하네 그렇게 되면은 뭐 누가 유리하네 이러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현대그룹은 현대차 그룹은 그럴 생각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이 지분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차트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을 그어보면 사실은 현대모비스는 여기 한 17만 원 뭐 정말로 많이 빠지면 한 16만 5천 원 정도가 20. 참 죄송해요. 20. 깜짝 놀랐어. 17만 원이라서. 그러면 저 막 살 텐데 그 가격이면 막 살 텐데.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한 26만 5천 원에서 27만 원 부분은 좀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여기 고점도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좀 저점. 네, 요번에 저점. 그래서 이 룰이 강하게 이제 깨지지만 않는다라면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저점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항대는 이제 여기 딱 보이시는 대로 한 30만 원 부분이 좀 저항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거의 싼 고점이 나왔잖아요. 40만 원 부근에서 40만 원 부근이 큰 고점이고 뭐 지난번 이제 코로나 이제 터졌을 때 요 가격대 정도가 이제 좀 저점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정도에서 보면은 뭐 큰 이변, 큰 사태 이런 부분이 없다라면은 지금 27만 원 정도는 계속 좀 지지선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을 살 때 그냥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모비스는 27만 원대 사면은 그렇게 큰 데미지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뭐 물론 내가 27만 원이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탈됐다. 그럼 그때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주고 다시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27만 원이 다시 이탈돼서 시장이 환경이 안 좋아져서 빠지게 되면은 적어도 한 25만 원 정도가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오면은 뭐 물론 저도 접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가 만약에 혹시라도 온다라면은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당연히 짜증나는 구간이고 올라만 오면은 너 당장 팔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30만 원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뭐 특별히 뉴스도 없어요. 근데 뭐 수급이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30만 원 부분에서 한번 잘라줬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쓸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쌀 때 잘 모아두시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실리면서 내려왔잖아요. 이날도 좀 실렸고 요날 좀 많이 실렸죠 거래가.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더 많이 실렸고,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에 이제 거래가 많이 뭐랄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저는 내려가면서 거래가 실린 부분이 분명히 올라갈 때 매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과정,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는 과정 속에서 거래가 많이 실리면 저는 거기서 팔 사람은 다 팔았다. 그러니까 급한 매물은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올라갈 때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게. 왜냐면 이 고점에서 매물이 많이 실리면 그걸 뚫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바닥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팔 사람은 다 팔아서 좀 더 가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3일 정도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씩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1선이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좀 이제 완만해졌죠. 그죠? 기울기가 이제 좀 평평해졌잖아요. 이 평평해진 21선을 좀 빨리 뚫어주는 게 좋고 딱 지금 21선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모비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7만 8천 원인데요. 지금 가격상 여기 음봉의 고점 꼬리 정도가 한 27만 2,5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한 27만 3천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27만 3천 원 정도를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지지선 내지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고 보유하신 전략이 좋고, 사실은 뭐 어제 종가 정도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유지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모비스는 27만 원 27만 3천 원? 이 정도 안 깨면 계속 유지하시는 전략 좋겠고, 향후에 올라갔을 때 30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걸릴 수 있는 저항대니까 30만 원 부근에서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눌림목이 나와서 뭐 한 8, 9만 원대에서 지지가 잘 되면 다시 재매수, 이런 관점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엔지니어링의 상장 스케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친환경차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모비스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뭐 사실 모빌리티 기업으로 가면서 최근에 많이 부각된 게 이제 현대 오토에버, 그게 좀 많이 부각이 되고 그게 많이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빼고 난다라면은 현대 모비스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형주라서 워낙 시총이 커가지고 못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정에서는 이거를 좀 많이 사야 된다라는 생각? 이거는 좀 변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지배구조상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의 이제 지배력이 유지가 되니까. 지금 요새 기타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이게 뭔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는데, 보통은 기타로 잡히는 것들은 뭐 자사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지금 자사주 매입 기간은 자사주 매입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사주 매입 기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타 법인에서 계속 좀 매수를 지금 계속 싸니까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연기금은 좀 꾸준히 좀 매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 쪽에서는 이제 좀 최근에 조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한 3일 정도 소폭이지만 좀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구간 27만 원대 초반에서 좀 매도를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 구간대가 이제는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지금은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은 이 기타 매수. 요거 좀 계속 수급을 보시는 분은 기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를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공시 내용을 제대로 안 봤는데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금 뉴스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좀 기타 매수가 좀 있는 거는 그나마 좀 바닥선에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혹시 공매도도 요새 좀 들어오긴 들어왔네요. 왜냐면 저기 보시면 28만 원대에서는 좀 잘 안 들어왔는데 거꾸로 27만 원 초반대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왜냐면 저번에 실적 발표 이후 실적이 좀 약간 안 좋았다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5만 주 들어왔을 때 들어온 사람은 손해가 지금 많이 났겠네요. 계속 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아무튼 여기서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좀 손해가 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락하고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좀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은 공매도보다는 지금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막 많이 빠지고 그랬을 때가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본다면 공매도 평균가가 지금 보시면 거의 27만 원 한 중반대죠? 초중반대? 그죠? 26만 9천 원, 여기 보시면 27만 3천 원 있으니까 여기 27만 3천 원. 그래서 아까 27만 한 3천 원 정도가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게 깨지면은 이 공매도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은 조금 한 번 더 출렁아 오를 수도 있긴 한데, 당장은 그게 안 깨진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일단 현대차가 좀 빨리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일반 부분도 최근에 하여튼 반도체 부족한 게 가장 핵심이에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못 만드니까 당연히 뭐 모비스도. 그래서 현대모비스에서 뭐 자동차 반도체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네, 나왔죠. 맞아요. 지난번에 네. 예, 하겠다고 얘기도 했었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뭐 지금 현재는 좀 비루하지만 미래는 좀 괜찮지 않을까. 미래는 창대하리라. 네. 네. 하여튼 뭐 모든 대형제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어차피 그 뭐예요? 그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벤트들을 보면은 주가가 분명히 좀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은 들어요. 요새는 진짜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뭐 대기업들 이게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저희 플라잉카 이런 쪽에 되게 막 집중을 하더니 한화 그룹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미래 지향적인 산업 쪽으로 국내 이제 굴뚝 산업이다 뭐 그랬었던 산업들이 계속 변해 나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도 계속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미래에는 뭐 그런 거에 있어서의 또 수혜도 같이 영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들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너무 박 부장님 욕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렇죠. 정확하게 예.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 말씀드리도록 알면은 할게요. 좀 그래도 불안하지가 않은데 네. 모르는 분들 그리고 또 그리고 일단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거든. 주식이라는 건 내렸다 올랐다 이게 반복이고 어디 지점에서 그래서 내가 잘 파느냐가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전화 하여튼, 주세요. 제가 댓글 안 달고 선능력 자세하게 지점? 설명드릴게요. 저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저도 조만한 화면 보면서 이렇게 댓글을 쓰다 보면은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저도 댓글 내용 보면은 저도 막 세게 나가잖아요. 그럼 서로 안 좋잖아요. 네. 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네, 보신 분들 네,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분위기는 밝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너무 취해서는 안 될 것 맞아요. 같고요. 항상 네. 경계심은 가지면서 네,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하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